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둠의 숨결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어둠이 속삭이고 오래된 뒤늘들이 다시 빛을 보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영혼들이 떠도는 세계의 발을 내디딜 준비가 되셨나요? 과거의 한숨소리가 조용한 밤에 울려 퍼지는 곳에서 말이죠. 오늘은 여러분을 소름 끼치게 할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를 넘어서 여러분의 꿈속에까지 자리 잡을 수 있는 음산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어둠 속의 제 신을 직면할 용기가 있는 사람은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 불을 끄고 담요를 꼭 끌어안고 저와 함께 이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 봅시다. 오늘 밤 이야기가 단순히 말해지는 것이 아니다.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어느덧 20년이 다 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독실한 카톨릭 집안에서 나고 자랐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왔어요. 당연히 귀신이나 미신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유독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한창 유행하던 토요 미스테리 극장 같은 걸 봐도 뭐가 무서운지도 몰랐고 여태껏 꿈에서도 뭐 귀신이 나와서 겁에 질려 잠을 깨본 적은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귀신이란 존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됐던 일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썰을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2006년 이화 군대에서 제대를 했습니다. 사회의 겨울은 참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다소 늦은 나이에 입대를 해서 새학기 개강 2주 전에 제대를 하게 된 저는 전역자의 윤리를 느낄 새도 없이 곧바로 복학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다급했던 것이 자취방을 구하는 것이었는데 아마 자취해본 사람들이라면 개강 2주 전에 방을 구한다는 게 얼마나 멍청한 짓인지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당시 제가 다니던 학교는 정문, 중문, 그리고 소문 쪽에 각각 원룸촌이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 거리가 가장 짧아서 인기가 좋던 중문 쪽 반대, 그리고 지은 지 얼마 안 된 신축 건물이 많았던 후문 쪽 방들은 이미 방이 다 나가고 없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정문 쪽도 학교와 가까운 골목 쪽 방들은 이미 다 계약이 끝난 상태였고 거리가 멀고 학생들이 제일 기피하던 학교 쪽 놈들을 알아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저와 같이 복학을 하게 된 동기 녀석이 있었는데 이놈은 저보다 몇 달 전에 복학을 해서 이미 담을 잡아 놓은 상태였어요. 당시 자취가 처음이었던 저는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놈을 데리고 함께 방을 알아보려 다녔습니다. 어차피 학교 주변에 남아있는 반은 다 그쪽에 몰려있던 터라 둘러보는데 그리 오래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최다 90년대 건물들이라 그랬는지 몰라도 곰팡이에 뜯어진 벽지의 단 상태가 거의 다 엉망이었어요. 그러던 중 그나마도 괜찮은 방 하나를 찾게 되었는데 2층에 있어서 햇빛도 잘 들어오고 도배도 새로 한 것처럼 아주 깨끗했습니다. 가격도 다른 반들에 비해 비싸지도 않았으며 무엇보다 채광이 굉장히 좋았어요. 채광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자취해보시면 알 겁니다. 마음이 중급했던 저는 별 고민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야, 횡재했다 생각했죠. 그렇게 개강 후 복학생인 저는 정말 정신없이 놀러 다녔습니다. 2년 동안 못 놀았던 한을 다 풀겠다는 마음으로 개강 첫날 동아리 행사며 거의 일주일에 4, 5일은 술을 마시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밖에서 밤을 새는 날이 많아졌고 자취방에는 며칠씩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개강을 하고 한 3주가 흘렀을 무렵 그날도 거의 3일 만에 자취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전날 술을 잔뜩 마시고 집문 쪽 친구 집에서 자고 난 뒤에 그날 아침에는 학생 식당에서 라면으로 해장을 하고 제 자취방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문이 열려 있었어요. 가끔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을 때가 있긴 하지만 제가 밖에서 잘 것 같은 경우에는 꼭 잠그고 다녔는데 내가 혹시 깜빡했던 걸까 하고 생각해봤지만 기억이 나진 않았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몹시 추웠습니다. 창문은 열려 있었고 2층 때는 낡아 빠진 방범창이 완전히 다 뜯겨져서
어설프게 창문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 도둑이 들었구나 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죠. 학교 주변이 워낙 슬럼가라 도둑이 많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들었었지만 내 자취방에 도둑이 될 거란 생각은 못했었죠. 그때는 당황해서 신고할 생각도 못하고 일단 없어진 물건이 없나부터 확인해냈어요. 뭐 학생 혼자 사는 자취방에 털어갈 게 얼마나 있겠냐만 이상하게도 모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현금도 시계도 그대로 있었고 잘 살펴보니까 딱 2개가 없어졌어요. 옷걸이에 걸려있던 패딩 하나만 위에 올려놓았던 계란판에서 날계란 2개가 없어졌어요. 그 계란을 사놓고 방에서 음식을 해먹은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당연히 도둑이 가져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랍장 같은데 돈은 그대로 두고 계란이랑 패딩만 훔쳐갔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벗도 그저 패딩 한 장뿐이라서 그냥 신고하지 말까 하고 생각하다가 나중에라도 도둑이 또 들어올까봐 일단 무서워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가 중간고사 기간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열심히 술을 퍼마시고 다녔죠. 그날도 동기들과 수업을 제끼고 근처에 있는 여의도 공원에서 맥주를 따고 있는 중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까 경찰이었고 그 도둑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인이 누구인지 왜 그 계란을 훔쳐갔는지 너무 궁금해서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어요. 그렇게 가보니까 범인은 기껏해야 1살에서 17살쯤 돼 보이는 어린애였어요. 학교를 자퇴하고 가출을 한 뒤에 비슷한 처지의 애들과 함께 살면서 정도둑질을 하며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그놈이 했던 진술에 대해서 전해 들었는데 조금 이상했어요. 그놈이 했던 말은 이랬습니다. 자기 친구하고 며칠 전부터 제 자취방 건물을 털기로 정해놓고 기웃기웃거리면서 저녁에 둘이 안 들어오는 방을 털기로 했는데 마침 그게 제 방이었다고요. 제 방은 2층이라 가깝게 밑으로 꺼져 있어서 옆 건물 화단을 받고 기어오르면 친구니 창문 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창문이 워낙에 낡아서 몇 번 흔드니까 그냥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통해서 방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상한 진술이 나왔어요. 분명 아무도 없는 방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창문을 통해서 방으로 들어가자 화장실에서 웬 아줌마가 쭈그려 앉아서 세수대 아래에 물을 받아놓고 머리를 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곤 아무 말도 없이 도둑들을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었다고 해요. 있었대요. 이 도둑놈은 순간 너무 당황해 바로 옆에 책상에 있던 셔틀을 집어들어서 그 아줌마를 향해서 가만히 있으라 고소리친 후에 창문 쪽으로 빠져나오면서 꼬리에 걸린 패딩과 달걀 2개를 들고 불이 나게 도망갔다는 겁니다. 근데 저 혼자 살고 있는 집인데 아줌마가 있다니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러면서 경찰이 혹시 동거 가족이 있냐고 물었고 저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혼자 산다고요. 그런데 왜 거짓 진술을 했을까? 처음에는 제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놈이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랑 대치했을 때도 똑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거짓말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균행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서까지 같이 따라갔던 친구도 들어보니까 거짓말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하여 제가 경찰서에 나와서는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거든요. 근데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그거. 집주인이 낮 시간에 돈 받고 방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냐고 하셨어요. 대학생들은 보통 낮 시간에 학교에 가 있으니까 그 시간에 돈 받고 몰래 빌려줬겠어 생각하셨나 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학생들 시간표를 다 떼쳐고 빌 시간에 방을 빌려준다는 말인지 별로 설득이 되진 않았지만 그거 말고는 딱히 다른 생각이 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죠. 하여 집주인과 전화통화를 하고 그날 저녁쯤에서 보마리 선배와 함께 찾아났어요. 그리고는 그 집주인과 만나서 경찰서에서 했던 얘기를 꺼냈더니 그 집주인 여자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아주 해괴한 표정으로 물상을 짓더니 남편을 데리고 나온다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보마리 선배도 이 상황이 뭔가 싶어서 어리둥절했어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 방문이 열리고 그 부부가 나왔습니다. 근데 집주인 여자는 거의 물산이 돼서 남편 팔목을 꽉 잡고 걷지도 못해서 거의 끌려 나오다시피 나왔어요. 그리고 잠깐 정적이 흐르고 그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줌 좀 한 드나.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정말 미안하게 됐는데 그렇게 좀 해줘요 이렇게 말할 뿐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자 이때까지는 진짜로 다른 사람한테 가마에 빌려준 게 맞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따져 물었죠. 아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그리고 옆에서 선배도 거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주인 여자는 이제 대놓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실망했을까. 집주인 남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2달 전에 제가 있던 방에서 한 여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진앙에서 올라온 여자였는데 이혼을 한 건지 뭔지 몰라도 혼자 살고 있었다고 해요. 학교 앞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한 1년 정도 살았는데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한 2대 3개월 전에 그밤 샤워기로 목을 감아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 도둑이 본 건 그 여자였을 거라고 했어요. 처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정신이 들고 나서야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나는 집주인에게 내일 당장 밤을 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배와 함께 집을 나서 자취방으로 향했지만 너무 무서워서 핫도로 발걸음을 돌려도 말의 동기들을 전부 다 불러냈습니다. 그렇게 밤새 술을 마셨고 제 방으로 갈 용기가 나지 않아서 내일 날이 밝으면 친구들과 같이 가서 짐을 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동기 5명과 함께 자취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짐 뒤에 단 박스에 닫히는 대로 짐을 채우고 한 30분도 되지 않아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어느 정도 귀신을 믿게 되었어요. 자취방 뒤쪽에 있는 원룸촌은 그로부터 몇 년 후 재개발로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그 아줌마가 왜 죽어야 했는지, 왜 죽어서도 거기에서 머리를 담고 있었는지 이유를 생각해보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비롭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흥미롭고 어둠 속에 숨겨진 비밀들에 대해 생각해보게 했기를 바랍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모험을 사랑하는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바로 수명하는 주제도 알려주세요. 어둠의 숨결들 구독하시고 알림을 쳐두시면 다음에 올 더욱 깊은 비밀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다시 만나요.